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알려진 이종필 감독의 신작 영화 탈주가 개봉했습니다. 이재훈, 구교한 배우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작품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기본 골자는 탈북을 꿈꾸는 북한 군인 규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규남은 이북 사회에 제법 충성을 다해온 인물로 10년에 하는 긴 군생활 동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으로 인해 탄광생활 정도의 미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를 반겨줄 가족도 없는 그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 그에게 탈북을 꿈꾸게 만듭니다. 착실하게 탈출을 준비하던 규남의 계획은 소대 병사 동혁이 이를 눈치채고 먼저 탈출을 시도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린 시절 친구였던 보위부 간부 현상 덕분에 규남은 처벌을 면하지만 그의 꿈은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탈주자와 추격자, 둘 중 누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추격전이죠. 이때 두 인물의 캐릭터성이 뻔할 수 있는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요. 단순히 도망치는 개인과 추격하는 개인의 갈등을 다루지 않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작품은 단순히 도망자와 추격자의 갈등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아는 한국의 관람객이라면 사회문화적 맥락과 코드를 읽을 수 있죠. 국가 시스템과 개인의 갈등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작품은 단순히 이념과 체제의 이야기를 넘어서 두 젊은 청년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북한이 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두 청년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이 있죠. 탐험가 아문센의 전기를 품에 안은 규남은 탄광생활 정도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고 놀라운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진 현상은 보위부 간부로 살아가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때 두 인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결정론적 관점에 빠져서 순응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남이 가지고 있는 아문센 전기를 현상에 선물했다는 점에서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또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던, 즉 자유의지를 품고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사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꿈을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운명에 저항하는 규남의 모습은 현상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현상의 입장에서 규남을 잡는 것은 단순히 성공해야 하는 임무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운명이 있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규남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부, 현상이 끝내 자유를 찾아 나아가려는 규남을 놓아주는 장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그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의 꿈을 가진 젊은 청년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들어가 볼까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북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주의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규남과 현상 모두 자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음악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남에게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한국 음악을 청취하며 탈북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위층에 속하는 현상은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를 듣는 등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역시 감히 피아노를 자유롭게 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잠시 동안 자유롭게 연주하며 가슴속에 묻어둔 꿈을 기억하지만 일 때문에 연주는커녕 음악을 듣는 것조차 중단되죠. 유랑민 집단과 고위 관료들의 대비도 작품 속에서 묘사하는 북한 사회 속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연하게도 권위주의의 함정도 잘 드러나요. 예컨대 규남의 신분을 착각한 경무부장의 태도, 자신의 부하를 압박하는 현상의 태도 등 장면이 상징적으로 기억에 남네요. 결국 이념적 관점에서 볼 때 영화 탈주는 자유지상주의와 권위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조금의 먹을 것조차 뺏어가는 탐욕적이고 부패한 권위주의에 회의감을 느끼던 인물이
마침내 자유를 찾아 나가는 질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재미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조금은 대답이 망설여집니다. 긴장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 내러티브 구조의 짜임새는 나쁘지 않으나 겉가지들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작품은 추격전 장르의 흐름을 유지해요. 해당 장르의 대표격으로 뽑을 수 있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속 일부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물론 이 장르 특성상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어떻게든 도망이 잘 돼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이 과정 속에 자기성이 생겨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귀남을 돕는 방랑자 집단은 말 그대로 편의주의적 인물들입니다. 현상이 전략적으로 귀남을 완벽하게 포위한 상황에서 정말이지 자기적으로 위험해서 그를 도와주죠. 군사 분기점을 넘는 시점에서 총격이 일어나는 와중에 국군의 투입이 늦다는 점도 어설퍼요. 개인적으로 히어로 영화에서 경찰이 늦게 도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버프라는 말이 있지만 지대가 깔려있는 지역을 아무 문제 없이 뛰어다니고 수많은 총알을 피하는 것은 당연할 정도였죠. 홍서빈 배우가 연기한 동혁은 준수했던 배우의 연기력과는 별개로 클리셰적인 소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의 과거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송강 배우의 캐릭터 역시 붕 뜬 느낌이었죠. 영화 초중반부의 긴장감이 훌륭했기에 이러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호불호가 가장 크게 나뉠 포인트는 작중 사용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일 것 같습니다. 가사말의 측면에서 사용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연출적 아쉬움 때문인지 화면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거슬렸던 관객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영화 탈주는 탈북이라는 소재를 등장인물의 목표로 설정해 열심히 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뻔할 수 있는 추격극이지만 긴장감 형성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클리셰적이고 자기적인 일부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아쉬움이 자꾸만 남네요. 킬링타임으로 가볍게 보기에는 좋지만 개인적인 기대에 비해서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탈주에 대한 제 평점은 6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기에 중심 인물의 서사와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북한과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아쉽기는 했지만 작품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화였습니다. 행복이라는 남극성을 따라가는 지뢰밭 질주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양화대교 속 행복하자라는 가사가 남쪽을 향하는 남극성처럼 작동하는 장면도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토록 힘겹게 도망친 한국 사회에 꿈꾸던 낙원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내일을 꿈꿀 자유가 있으니 그래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요? 모쪼록 이 작품과 리뷰를 본 사람들 모두 가사말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